안녕하세요. 물리 안철호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제 자료는 받으셨을까요? 이렇게 있는 게 제 자료입니다. 지금 이제 열심히 이제 다 내용을 들으셨는데, 뭐 저도 들어오고 이제 계속 선생님이 들어오시다 보면은 집에 가시면 기억이 하나도 잘 안 나십니다. 그래서 결국엔 남는 건 이 자료를 잘 보셔야 되는 거라서요. 이 자료 잘 보시면 되겠고, 안에 이렇게 시간표도 한 장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앞, 어, 현 중3이라고 써 있는 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요.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자료에서는 이렇게 한 장을 펼치시면은 이제 요 안에 있는 내용이 현재 우리 아이들에 해당하는 커리큘럼이니까요. 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뭐 지금은 안 보셔도 되고요. 네. 일단 집에 가셔가지고요. 네, 보셔도 되겠습니다. 어, 일단 이제 지금 앞에서 이제 통합과학이랑 이제 뭐 단원별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통합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면 벌써 이름이 좀 어렵잖아요. 왠지 뭐 물화 생지가 다 한 과목 안에 들어가 있고 뭔가 네 개의 과목이 뭔가 연계성을 띠면서 뭔가 막 수업을 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담고 있어서 이 통합과학이 처음 도입이 된 게 벌써 한 7, 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통합과학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많이들 선행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뚜껑을 딱 열어보고 나니까 외울 게 참 많은 과목이라는 생각이 이제 들면서 이 암기가 많다는 것은 뭐 난이도를 떠나서 학교마다 배우는 게 참 많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주변에 혹시 고1이 있으시다면 또는 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1 내신 대비반은 사실 연합반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목이나 이렇게 단원만 맞으면 같이 수업을 듣기는 하는데 이 통합과학은 학교별 수업이 다 있습니다. 이 학교 다니면 이 학교에서의 통합과학을 들어야 되고 또 이 학교는 이 학교 나름대로의 통과를 들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화학을 주로 하시는 분이 통과 문제를 내시면 화학이 좀 어렵게 나오겠죠. 또 생명과학을 주로 하시는 분이 또 통과를 담당하시게 된다면 그 학교는 좀 생명과학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 통합과학이라는 게 처음에는 미리미리 선행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면서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학교를 좀 배정을 받고 나서 그 학교에 맞는 통과를 좀 더 정확하게 배우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시간이 워낙 좀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요. 이렇게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고 계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초기 한 1, 2년 동안은 통과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물리, 화학 이렇게 이어나가는 이런 커리큘럼으로 많이 진행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나와 있는 이제 커리큘럼은 잠시만요. 네. 그럼 통합과학에서 물리화학만 좀 먼저 뽑아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또 이제 한 5년 전부터 이제 많이들 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은 외우는 게 많다 보니까 통과해서는 이제 물리화학만 좀 먼저 뽑자.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생명과학은 진짜 외우는 게 많아서 미리 선행을 안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통과 생명과학에서는요. 사실 이 생명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면 유전이 가장 어렵긴 한데 이 통과에서는 유전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통합과학에서는 생명과학은 빼고 물리화학만. 왜냐하면 이제 물리는 가장 어려운 게 역학입니다. 그죠? 근데 이 통과에는 이제 역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통과에서는 물리화학만 먼저 뽑아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요게 한 5년 전 생각입니다. 이제 또 그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 지켜보니까 이 통합과학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능력이 좋으셔서 물리도 잘하시고 화학도 잘하시고 생명과학, 지구과학 다 잘하시죠.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물리만 하거든요. 저는 술도 안 마시고요. 담배도 안 피고요. 골프도 안 칩니다. 유튜브도 안 보고요. 핸드폰에 게임도 하나 안 깔려 있습니다. 오로지 물리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면 물리를 배우면 좀 더 이제 통합과학의 물리는 뭐 그냥 쉽게 쉽게 확 준비가 되면서 좀 물리를 좀 더 디테일 있게 확실하게 준비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이제 순서가 좀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제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 미리 이제 물리를 먼저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통합과학을 준비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아이가 과학을 너무 못해요. 막 50점도 못 맞고 과학에 대한 아예 흥미가 떨어져서 좀 그렇다면 당연히 통과를 먼저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순서가 일단은 물리 또는 화학을 먼저 선행을 한 후에 통과가 좀 불안하시면 그 뒤에 일단 한번 빠르게 훑으시고 그리고 나서 학교 배정을 받으신 다음에
그 학교에 맞는 내신 대비를 들으시면서 통과를 준비하는 과정이 현재로서는 이제 대세가 되는 커리큘럼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5월에 이제 매년 5월에 이 물리학을 선행하는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기 시간표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이제 5월 조기 개강반이 있어요. 예. 이게 원래는 이제 제가 매년 2개 반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설명회를 진행하는 도중에 반이 다 마감이 돼가지고요, 바로 한 반을 더 개설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그 대세로 진행되는 이 커리큘럼을 이제 요즘엔 벌써 몇 년째 계속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요. 혹시 이제 아이가 과학을 너무 어려워하는 편이 아니라면 지금 이제 이렇게 이미 그 뭐 다들 경험해 본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물리라는 과목이 좀 이제 바뀌었다라는 이제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엇이 바뀌었냐라는 것들을 이제 학원에 자꾸 문의해 주시는데, 사실 뭐 이런 단원 이런 하나하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진은 조금 이따 제가 그 찍어야 될 걸 알려드릴게요. 다 찍으시면요, 이게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세요. 일단은 이제 이 전체적인 범위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물리원에 없었던 내용들 중에 우리 아이가 배우게 되는 이제 새롭게 들어오게 되는 교과 과정인데요. 노란색 전부가 다 물투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어렵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아마 드실 거고요. 근데 생각보다 흰색이 더 많죠. 그러니까 혹시 중학교 1, 2학년 때 물리를 미리 선행하셨다면 그렇게 많이 날리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단원이 똑같다고 하더라도요, 배우는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특수상대성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거는 빼고 이거는 가르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과정이 이제 새롭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단원명만 보시고 이거는 뭐 그대로 다 살리겠네, 아니면 이건 똑같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거는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중3하고 고1하고 물리를 같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게 편하죠. 뭐 같은 비슷한 거는 같이 들으시고요, 요거 다른 것만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편하자고 하는 겁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제목이지만 강조를 해야 되는 예시가 다르고, 그 다음에 전체를 다 배우는 게 아니라 빠지는 게 있고 또 들어가는 게 있는데 단원명만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같이 섞는 반, 저는 이제 그런 반을, 저도 사실은 그게 더 편하겠지만 저는 그냥 완전히 분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뒷면에 있는 시대인재 학원에서는 정말 고1, 고2만 들을 수 있는 수업만 들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중3 학생들을 위해서는 여기 다원 그리고 대찬에서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른 곳에서 수업을 들으시더라도, 제가 아닌 다른 물리선생님 수업을 들으시더라도 절대 중3하고 고1이 섞여 있는 반에서 중3이 새로 들어오는 것만 따로 가르치겠다,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면은, 주변에 물리를 잘하는 뭐 누가 있을까요? 뭐 친척 누구누구, 아니면 뭐 과외를 받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학생들은 이거를 배운 적이 없는 학생들이에요. 대학교에 가서 뭐 따로 인강을 듣고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이 내용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쉽게 물리는 과외를 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과외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중3하고 고1이 섞여 있는 반 조심하시고,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에서 이제 당연히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역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한 번에 이게 잘 되는 학생들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범위를 다 공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만만치 않은 부분이기는 해서, 일단 물리에서 역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1단원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전체 분량의 50%를 말합니다. 역학이란 말이 좀 어려우시다면 그냥 물리하면 떠오르는 느낌 있으시죠? 뭐가 계산하고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게 보통 역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역학이 아니다라고 해서 보통 편하시게 비역학이라고 보통 부르세요. 그래서 역학과 비역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크게 물리라고 볼 수 있고, 역학이 가장 어렵긴 한데 그게 1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역학은 사실은 한 번만에는 잘 되기는 좀 어렵고, 적어도 2번, 3번 정도는 이제 반복을 하면서 문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행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요 부분을 찍으시면 됩니다. 방금 저거 삭제하시고요. 같은 건데요. 일단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비켜드릴게요. 물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나머지 흰색 부분들은 단순 암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정말 좋은 과외 선생님을 찾으셔가지고 정말 내가 단순 암기 빼고 시간 낭비 없이 정말로 내가 물리에서 필요한 부분만 과외를 받고 싶으시다면 여기 노란색 부분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물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서 몇 번을 반복해야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킬까요? 네, 네. 뭐 저는 거의 내용이 다 끝나가서요. 천천히 찍으셔도 됩니다. 네. 다 찍으셨어요? 네. 아, 그런가요? 아, 어떡하죠? 여기 TV가 좀 더 잘 보이지 않을까요? 그쵸? 예, TV가 좀 더 잘 보입니다. 네. 아니면 이 부분만 나중에 학원에서 파일만 딱 하나 캡처해서 보내달라고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물리라는 과목을 이제 커리큘럼을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요. 일단 역학 개념을 이제 6회 수업을 듣게 됩니다. 이 역학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여기 음마사거리에도 유명한 과학학원 하나 있고요. 저기 휘문고 쪽에도 뭔가 유명한 과학학원 있죠. 거기서 개념하고 여기서의 개념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글쎄요, 저도 이제 그 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수업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 개념 때 고의 기출 문제들까지 많이 다뤄요. 그래서 조금 사실은 이제 물리를 쉽게 하려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만 가지고 그 내용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를 주면 나는 물리를 잘 이해했어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역학 개념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아이가 어렵더라고 하더라도 이왕 한번 할 거 제대로 하라는 의미에서 정말 꼼꼼하게 내용 빠짐없이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고의 기출 문제 정도까지 다루는 게 보통 역학 개념 6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교 1, 2학년 때 그 물리를 선행을 했는데 정말 우리 아이가 끝낸 건지 아니면 그 선생님이 혼자서 끝낸 건지 궁금하시다면 제가 문 앞에다가 이 반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간 테스트를 제가 한 부 이렇게 밖에다 놔뒀습니다. 그래서 한 15문제 되는 거니까요. 그 15문제를 보통 이제 아이한테 한번 줘보시고요. 한번 풀어봐라 라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해설지도 같이, 답지랑 같이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채점을 한번 해보시면 직접 채점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틀렸어도 에이 이건 실수야 그러면서 그냥 다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채점만 한번 해보시고 가지고요. 보통 이제 저희들 반 평균이 그 15문제 중에 11점 정도 됩니다. 10점에서 11점.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평균 10점, 11점을 맞으면 그 학원에서 그래도 잘 배워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점, 11점도 안 되면 지금 개념반에서 평균 이하 점수를 받고 있으니 좀 다시 해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역학 개념 후에는 요 다음으로 해서 이제 역학 어드밴스드 반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 개념만 가지고서는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속식이라는 식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F는 MA라는 식이 어려운 건 아닌데 그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잘 쓰여야 되는지까지 배우는 부분이 이 어드밴스드 반입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 배우고 요거까지 하셔야 확실히 개념을 살릴 수 있는 거라서 요거 보통 10회 정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역학 파트를 해서 4회 정도, 아까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부분에서 총 14회 정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름에는 이 14회를 진행하시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세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5월 달에 시작해야 보통 8월 말쯤에 14회가 끝나게 되는데 여름방학에 시작을 하게 되면 이 부분까지 하긴 되게 부담스러운 양이어서 일단 물리를 처음 하시게 된다면 역학 개념, 그다음에 역학 어드밴스드까지 이걸 이제 이번 여름에 해결하시고요. 비역학은 나중에 겨울에 또 다시 따로 개설이 되니까 그 부분만 따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좀 제가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까 요 역학 집중반을 일단은 먼저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요. 요 역학 개념하고 역학 어드밴스드 총 10회 수업이 이제 제일 메인이 되는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물리를 이미 다른 곳에서 이거는 이제 그 가장 저의 이제 그 어드밴스드까지 끝난 다음에 그리고 심화 과정에 들어가는 심화 과정은 지금 안 하고요. 겨울 방학 때 진행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래서 여름 커리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회로 역학에 대한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반이 있고 이 수업이 주 1회 수업이 있고요.
주 2회 수업이 있습니다. 주 1회하고 2회의 차이점은 개념은 똑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드밴스드를 조금 더 압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회 수업을 2회 수업으로 압축. 왜냐면 주 2회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거에 대해서만 좀 더 압축이 들어가는 주 2회 반이 있고. 근데 주 2회 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진도를 막 애들이 쫓아가기가 좀 힘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신 분들께서 이제 선택하시는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하시고 좀 복습이나 이런 것들은 과정이 끝난 다음에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이제 물리를 이제 다른 데서 한 거죠. 선생님 혼자 끝내신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아이가 끝낸 겁니다. 아까 그 진단 테스트를 보셨을 때 보통 15문제 중에 11문제, 12문제 정도 맞았다. 우리 개념반 들어왔을 때 평균 점수 이상의 점수를 잘 맞고 있다. 이런 가정하에는 개념반을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어드밴스드 진행하시고 비역학까지 이렇게 진행하시면 이번 여름에 굉장히 알차게 진행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진단 테스트 말씀드린 거 문 앞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주간 테스트나 이제 클리닉 부분만 제가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간 테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제 매주 주간 테스트를 한 10문제 정도씩 보는데요. 그냥 하나만 틀려도 제시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험을 아무리 학교 시험이라는 게 아무리 어렵게 내더라도 다 맞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틀렸다고 에이 난 괜찮아 라는 마음을 좀 없애주기 위해서 그냥 이왕 한번 왔을 때 조금 더 풀자라는 마음으로 보통 이제 10문제 봤을 때 다 맞은 애만 먼저 가고 한 문제 틀린 애는 남아서 제시까지 보고 그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왜 너는 맨날 제시니?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원래 그냥 보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정시에 끝나는 날이 있는 거고요. 거의 대부분은 원래 정규 수업 시간보다 한 10분에서 15분씩 늦게 끝난다라고 생각하시고 뒤에 스케줄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 같은 부분은 저만 갖고 있는 이제 특징적인 클리닉은 보통 이제 질문 클리닉이 이제 일반적인 클리닉입니다. 학원에 와서 또는 선생님들 연구실에 가서 질문을 하고 뭐 쉬운 문제를 풀어보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질문 클리닉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 플러스 개념 클리닉이라고 있습니다. 이 개념 클리닉은 저의 연구실장이자 다른 곳에서 강의하는 선생님을 제가 한 분을 초빙해 와서 저보다 더 쉬운 설명으로 한 번 더 수업을 하는 걸 개념 클리닉이라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선생님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일주일 내내 개념 클리닉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뭐 주말 시간대를 활용을 해서 시간을 제가 안내해 드리면 필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간에 참석을 해서 다시 한번 쉬운 수업을 다시 한번 더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하는 학생들도 또는 이미 했더라도 많이 잊은 그런 단원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도록 개념 클리닉이라는 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하나 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 이 물리라는 과목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가끔 이제 이런 분이 계세요. 이런 점수를 처음 받아보신대요. 그럼요. 이 물리라는 과목이 어렵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뭐 머리가 나빠서 막 2번, 3번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처음에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아이가 중학교 과학을 되게 잘했어요. 통과도 되게 잘했어요. 이건 4발 자전거입니다. 안 넘어져요. 그냥 열심히 그냥 외우고 그냥 책 읽고 따라가면 당연히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물리는 2발 자전거입니다. 4발 자전거를 아무리 잘 타도 한 번에 못 합니다. 당연히 흔들리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 시간을 못 기다려 주시면 2발 자전거는 지금도 못 합니다. 하지만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만 연습을 한다면 몇 년이 지나도 잊지 않을 수 있고 탈 수 있는 게 바로 2발 자전거잖아요. 바로 물리라는 게 그런 과목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어려워서 생전 처음 받는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실망시키지 않으셨다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그 아이가 다시 본 궤도에 올라설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받던 점수로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 보시고 너무 어려운가 보다. 우리 아이는 물리가 안 맞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역시도 물리를 잘하기 위해서 저는 1박 2일 학원도 다녀봤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들어가서요. 일요일 오후에 내보내는 학원까지 제가 다녀봤어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까지 노력을 한 과목이 바로 이 물리라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어려워하는 과목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어주시고 저희 조교진을 믿어주시면 제가 뭐 개념 클리닉도 챙기고 질문 클리닉도 챙기고 수업도 열심히 해가지고 잘 끌고 갈 테니까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